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여섯 번째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 북부에 해당되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북부여는 해무수가 북부여를 창업하였습니다. 자, 북부여에 대한 내용이 삼국 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고 단지 이 세 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여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기에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천재가 5마리 용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홀승골성에 내려와서 도읍을 정하고 왕으로 일컬어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 하고, 자, 이 북부여를 만든 사람은 해모수라 합니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고 하고 해로서 씨를 삼았다. 그 후 왕은 상제의 명령에 따라 동부여로 도읍을 옮기게 되었고,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어 일어나 졸본주에 도읍을 세우고 졸본부여가 되었으니 곧 고구려의 시조이다 라고 하였다. 자, 이렇게 북부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단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여는 해모수, 그 다음에 동부여는 해부루, 그 다음에 졸본부여는 주몽이란 말은 없지만 동명제가 세웠다 하는데 나중에 이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학계에서는 역사를 어떤 식으로 가리키느냐. 자, 고조선 시대를 단군 시대, 그 다음에 기자 시대, 위만 시대 이렇게 가리키죠. 그리고 단군 시대는 요하 지역을 기준으로 발달했다가 기자가 와서 이때에 그 세력권이 한반도 북부 대동강으로 왔다 이렇게 되고, 그 기자를 찬탈한 사람이 위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북부여 기사가 나오는데 이 북부여 기사가 한국 역사에서 설명하는 고조선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를 한번 다시 자세히 보면 우리가 배웠던 고조선의 역사는 단지 단군시대, 기자시대, 위만시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역사 구조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사는 한단고기에 있고요. 이 한단고기에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시대는 거의 한 2000년의 역사가 되죠. 이렇게 2000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 단군 조선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단군 시대 때는 삼한 시대가 있었고요. 삼조선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부여 시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조선 시대 때 주나라에 해당되는데요. 이 주나라 때 기자가 왔다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중국 사사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자라는 근거로 해서 이 기자조선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기자가 들어온 시기에 단군 시대에 해당이 되고, 이 단군 시대, 대부여 시대 때 마지막에 이 단군 고열가가 북부여를 만든 이 해무수한테 나라를 넘기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기자라고 생각했던 기씨의 왕력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비, 기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위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이 주나라 시대 때 중국 사서에서 어떠한 기록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이 기준에 관한 내용이 보입니다. 보면 조선 후 준이 참남대의 왕이라 일컫다가 연나라에서 망명한 위만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다. 자, 많은 역사적 기록들이 함축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자, 위략에 의하면 하고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보면 옛 기자의 후예인 조선 후는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는 것을 보고
조선 후도 역시 스스로 왕호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역습하여 주 왕실을 받들려 하였는데 그의 대부 예가 간함으로 중지하였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하여 예를 서쪽에 파견하여 연나라를 설득하게 하니 연나라도 전쟁을 멈추고 조선을 침공하지 않았다. 자, 이때는 주나라 때부터 설명해 볼까요? 이 주나라를 전번 시간에 주나라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죠. 이 주나라는 하나라, 은나라 다음 주나라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했죠. 하나라는 전설상의 나라고 은나라는 은허, 터가 발견이 돼서 갑골문자에 해당되는 그런 유물과 유적이 출토돼서 실존하는 왕조라 이렇게 설명이 되었죠. 그 다음에 주나라 시대는 이 철기의 개발로 인하여 나라가 영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넓은 영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데 그 제도가 봉건제죠. 주로 그 먼 지역의 봉건 영주들을 세우고 그쪽에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을 주고 대신 세금을 받는 이런 그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제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다 여자들에 의해서 망한다 그랬죠. 하나라 때 마리, 은나라 때 달기, 주나라 때 포사. 이 포사라는 여자가 봉건 제후들을 농락시키죠. 다시 말하면 자, 봉화를 피면 와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재미삼아 봉화를 키면 제후들이 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장난으로 한 거였죠. 그러니까 봉건 제후들이 실망을 하는데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자,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북방에서 침입을 않는데 제후들이 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시대가 이 주나라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나라가 이렇게 쇠약해지자 각국 나라들이 이제 나도 나라한다, 나도 왕한다 이렇게 해서 연나라도 생기고 전국 칠웅, 진, 초, 연제, 한유조 7개의 나라가 이렇게 그 서로 내가 왕이다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나라가 왕을 칭하고 이 동쪽으로 이제 침입하려 하니까 이 조선에서도 후가 스스로 왕호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영나라를 공격하려 하죠. 자,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누가 나오냐 하면 대부 예가 나옵니다. 이 대부가 상당히 저는 중요한데 학계에서는 이 대부에 대한 내용을 잘 이렇게 그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한나라 때에 뭐 파견된 신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부는 진서 외인전에 의하면 외인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상하죠? 왜? 자, 연나라가 있고 조선 후가 있는데 거기에 또 외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이 외인들은 연나라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산해경에서도 이 연나라에 이 외인이 있었다, 왜국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대부는 조선과 관련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삼국지 위지동이전화 한전에도 이 마한 밑에 외가 접하여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번진 밑에도 외가 접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외가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이 외의 존재도 무시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일 연나라가 조선을 공격하게 되면 이 대부는 같이 힘을 합쳐서 연나라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연나라나 이 조선이 서로 왕이라고 칭할 때 외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헤게모니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연나라는 그러한 상황을 인지해서 전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서로 비등비등한 그런 세력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나라 시대, 춘추 전국 시대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연나라와 조선과의 이 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장징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의하면 그 뒤에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연은 장군 징계를 파견하여, 이 얘기는 이 중국 사서의 입장에서 쓴 기록이기 때문에 이 조선의 자손들이 점점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연나라 장군 징계를 파견하여 조선의 서쪽 지방을 침공하고 2000여리의 땅을 빼앗아 만번 안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삼았다. 자, 다시 말해서 연나라는 2000여리를 빼앗아 그 경계선이 어디였었냐? 만번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조선의 세력은 상당히 약화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삼국유사에도 뭐라고 적혀 있느냐? 처음에 연나라 때부터 일찍이 진번 조선을 빼앗아 거기에 관리를 두고 장세를 쌓게 했다. 자, 2000여리 땅에 해당되는 부분이 삼국유사에서는 진번 조선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전국시대 때 연나라가 이 땅을 처음으로 침략해 얻었다. 그러니까 주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여기까지 진입하지는 않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연장 징계가 침입을 해서 경계선은 만번안이 되고 그 침입한 지역에는 진번과 조선이 존재했다라고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한자를 원문을 보면 자, 서쪽에서 2000년을 공격해서 취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디에 달하느냐? 만번안까지 다르고 거기를 경계선으로 삼았다. 자,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연장징계에 대한 그 내용은 그 조선상고사를 쓴 신철 씨에 의하면 그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 사실을 근거로 이 만번안의 지역은 요하지방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죠. 근데 한국 학계에서는 단지 요 구조를 파악해서 자, 요동지방에 있던 조선이 2000년을 후퇴했으면 조선 대동강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연나라 때 연장징계가 기원전 281년에 공격을 해서 만번안까지 경계를 이루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이 조선과 진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느냐? 자, 기원전 252년에서 기원전 239년에 북부여 해무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해무수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일단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살펴보면 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휘 몽염을 시켜서 장성을 쌓게 하여 요동에까지 이르렀다. 이때 조선왕 비가 왕이 되었는데 한나라의 습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략상 진나라에 복속은 하지 않았으나 조에는 나가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 조선왕 비가 나옵니다. 조선왕 비. 이 비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기준 아버지 기비를 얘기합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누가 있었냐? 조선왕 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조선왕 비는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야, 큰일 났다. 이 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조선왕 비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조선왕 비는 한단고기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쓰였느냐? 해무수가 기비를 권하여 번조선 왕으로 삼고 나아가 상하의 운장을 지켜야 했다. 자, 이때의 조선왕 비는 누구냐? 기비로서 누가 이 왕을 임명하느냐? 해무수가 왕을 임명합니다. 위치는 어디냐? 번조선이죠.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일단 이 해무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무수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 단군 시대 마지막, 이 대부의 시대 때의 마지막 왕이 단군 고열가인데요. 이 단군 고열가는 이 한단고기에 의하면 어질고 순하기만 하고 결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명령을 내려도 쉽게 시행되지 않는 일이 많았고 여러 장수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난리를 피웠다. 그래서 백성의 사이가 날로 어지러웠다. 이런 상황인데 이때 해무수가 웅심산을 내려와 군대를 일으켰는데 그의 선조는 고리국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죠. 북부여기에 시조 해무수 단군에 관한 기록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데 기원전 239년에
단제께서는 자태가 용맹하게 빛나시니 신과 같은 눈빛은 사람을 꿰뚫어 그를 바라보면 과연 천왕랑이라 할 만하였다. 그래서 23세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단군 고열가 57년으로 기록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때 이 천왕랑이라는 단군 해모수가 시조 해모수가 북부여를 만든 해모수가 내려와서 단군의 마지막 왕을 정리를 하죠. 즉위를 합니다. 언제? 기원전 232년에 무리를 이끌고 와서 옛 도비 오가들을 회유하시니 마침내 공화의 정치를 철폐하게 되었다. 만 백성들이 취대하여 단군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이 연장징계 이후에 기원전 281년 이후에 해모수가 기원전 239년에 내려와서 이 대부여를 접수하고 이곳에 기비를 왕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 북부여를 세우는데 그 북부여는 기원전 232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 것은 뭐냐? 조선 후와 조선 왕이 있는데요. 이 조선 후는 주나라 때 주왕실과 봉건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 중에 하나로 설명이 되고요.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설명이 됐고, 이 조선 왕은 북부여 해무수가 기비를 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조선 왕이 어떤 그 정치 체제는 이 주나라 때의 그 봉건 체제의 연관성으로부터 북부여 때 기비가 조선 왕을 만든 그러한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시대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상황이 묘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 몽엽을 시켜 장성을 쌓게 하여 요동에 이르렀는데 이때 조선왕 비가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자 해모수가 조선 왕 기비를 왕을 시켰는데 후에 진나라가 통일되고 야 공격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죠.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야 진나라 내가 네 편 해줄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그러한 그 역사적인 상황이 표현이 됩니다. 대부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조선 후와 조선 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진나라가 이후에 이제 통일이 되죠. 그러면서 진나라가 통일되면서 제일 처음에 만리장성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두 번째 이제 진나라 말기에는 어지러워서 진나라 노역을 피해서 동쪽으로 간다는 그런 두 가지 역사 사건이 또 나오게 되죠. 자, 진나라가 통일한 후 몽염을 시켜서 장성을 쌓게 하여 요동에 이르렀다. 이렇게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해석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원문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진시황이 몽염에게 장성을 쌓아라 허락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요동에 도착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요동까지 장성을 쌓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지만 이 원문에는 그렇지 않죠. 만리장성 쌓아라. 그래서 이제 요동으로 가게 되죠.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만리장성은 이 흉노 때문에 만리장성을 쌓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부분 그 산성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연결을 하라는 취지에서 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만리장성을 20년 동안 이렇게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자, 북쪽의 흉노정이 계속 그 한족을 괴롭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리장성이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고 다행히도 이 동쪽에는 연나라 장수 징계가 이미 기존에 국경선을 침탈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래서 서로 뺏기고 뺏는 그러한 그 완충의 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대한민국의 국경선처럼 뭐 판문점을 중심으로 뭐 남북 뭐 2km, 4km에서 뭐 완충지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 지역이 확실한 국경선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이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곳은 갈석산이 되고요. 그 위쪽으로 요동이 존재하는데 그쪽까지 가서 이 장성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리장성은 갈석산이고
요동에 이미 그쪽으로 가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된 겁니다. 삼국유사에도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키자 요동의 변방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진나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요동까지 진출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서로 공방전이 얘기될 수 있는,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실질적으로 이 만리 장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동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는 물론 요동이 진나라 땅이었었다 하더라도 북방에서 이제 공격이 내오면은 이 산성 뒤에 숨어서 다시 재탈환하게 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어 전선이 되는 거죠.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 청야잔술이라는 그런 그 전법을 쓰죠. 그래서 장성 앞에서 농사를 지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장성 뒤로 숨어서 그 방어선에서 그 공격을 유리한 상태에서 막게 되는 그런 거죠. 만리장성도 마찬가지로 흉노에 대해서 그 공격이 왔을 경우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최적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록 요동까지의 진나라가 진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만리장성의 시작은 갈석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구절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고 요동까지 됐을 거고 2000년을 후퇴했을 것이다 하니까 수도는 대동강이었고 억지로 이제 그래프로 지도상으로 만리장성을 그려 넣었죠. 근데 억지로 그려다 놓다 보니까 이 압록강을 가로질러서 산성이 존재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압록강이 상당히 깊은데 이게 압록강을 가로질러서 산성을 만든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데 그냥 이러한 구절을 고증하지도 않은 채로 한국에서는 그런 이 만리장성이 압록강까지 왔다 또는 대동강까지 왔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자,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좋죠. 한국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중국 그 인터넷상으로 이 만리장성 보면은 다 한국 대동강까지 또는 압록강까지 다 그려놓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중국에서는 이 압록강에다가 이 만리장성이 시발점이라는 그 위치를 다 선점해 놓고 관광객들이 오면 다 설명하고 그러죠. 한국은 어떻게 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아주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나라 말기쯤에는 진승과 항우가 아주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노역을 필해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진입한다. 그렇게 설명이 나오죠. 자, 그래서 비가 죽고 그 아들 준이 즉위하게 되죠. 그 뒤에 20여 년이 지나 중국에서는 진승과 항우가 병기하여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연제조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어디로 가느냐? 차츰 준에게 망명함으로 준은 이들을 어디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서부 지역에 거주하게 해죠. 자, 해모수가 기위를 임명하고 기위가 죽고 아들 준이 나오죠. 그러면서 진나라 말기에 해당이 되는 시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사는 서쪽에 오게 되고 살게 해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어디냐? 자, 삼국지 위지동이 전에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진나라 말기의 사람들이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오느냐? 조선 기준이 사는 서쪽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학계는 준왕이 살고 있는 지역은 대동강이니까 한반도 북부에 왔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진나라의 혼란 시절을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왔느냐? 마한의 동쪽 진안 지역에 살았다. 자, 이 교차 검증을 해야죠. 학계에서 말하는 진안은 경주 지역이죠. 한반도 남동부에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삼국지와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이 진나라 말기의 사람들이 온 지역이 준이 살고 있는 서부 지역과 마한의 동쪽 진안 지역이 같은 곳이어야 되는데 학계는
준왕이 살고 있는 곳은 대동강이다 하고 마한이 동쪽 진안 지역은 한반도 남부다에서 교차 검증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학계에서 말하는 이 준왕이 위치가 대동강이다 또는 진안이 경주에 있다 이 말은 틀리죠. 왜? 교차 검증이 안 되니까. 이 두 사서가 일치하는 곳에 위치를 지명해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단국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같은 내용인데요.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백성들이 도망해서 어디로 가느냐 번조선으로 간다 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설명하는 이 내용은 기준이 살고 있는 위치, 진안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동강을 보게 되면 서쪽 지역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이 지역은 조선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가 들락날락하기 힘들고 이 평양이라 이 기준이 살았던 이 평양도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서 살았다고 하는데 또 그 지역은 삼국사기에는 그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 경주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학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지에서 얘기하는 조선 기준왕의 서부 지역과 삼국사기에서 주장하는 마한의 동쪽 진안 지역이 일치하는 곳에 지명을 정해야 그곳이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사기가 기록이 일치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누군가가 이 진나라 말기에 이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 사람들이 이동한 위치가 한반도 북부 대동강도 아니고 한반도 남부 경주 지역도 아닌 요동 지역으로 피난민들이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저희 생각과 비슷해서 한번 몰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나라 관련된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부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북부여와 기준과의 관계, 진나라 때 어떤 식으로 쳐들어왔고 다음에는 이 한나라가 어떻게 또 그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